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직 충남도 의원이 법원에 제출할 탄원서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기관에 돌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탄원서가 전파된 경위를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천수만과 부나무의 환경오염이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대화에 나선 서산시 의회는 시와 함께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도농 복합지역을 중심으로 과밀학교와 과소학교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올해 더욱 확대되는데 실제 현장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최근 서울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이른바 마약 음료를 건네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교육청은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을 강화하고 나섰는데 관련 내용 이슈앤피플에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직 충남도의원이 법원에 제출할 탄원서를 지역사회에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원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요청한 곳 가운데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기관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한범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충남도의회 A 의원이 작성한 탄원서입니다.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의원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탄원서에 동의하는 서명을 주변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장의 대가 해당과 선거법에 걸려가지고 탄원서 넣는다고 어떻게 해달라요? 탄원서는 일부 관공서에도 돌았는데 여기엔 지역 소방서도 포함됐습니다. A 의원은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소방 관련 예산과 정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의원이 일선 소방관들에게 탄원서 서명을 요청한 겁니다. 그 업무상으로는 분명히 이제 어떤 관련이 있고 어찌 보면은 그게 업무상 위력에 의해서 어떤 강요 뭐 이런 형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 충남소방본부는 지역 소방서 차원의 일로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는 입장, 해당 소방서의 탄원서 전파 경위를 물었습니다. 관계자는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A 의원의 말을 접한 뒤 소방을 위해 앞으로 더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탄원서를 내부에 돌리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서명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서명한 인원은 전체 직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기관 차원에서 탄원서 작성이 아니고 직원들 개인별 자율적인 탄원서 작성을 요구를 했다고는 하나 그래도 직원들은 좀 심적 부담이 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A 의원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지위를 이용해 서명을 받은 일은 결코 없었다며 소방관들이 불편함을 느꼈다면 죄송하다는 뜻을 노조 지부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될 경우 해당 탄원서는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천수만과 부나무의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산과 태안 지역 주민들은 서산시의회 환경오염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이 같은 상황을 전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은 천수만의 경우 최근 악취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부숙토뿐만 아니라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고 부나무에도 오염 물질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서산시의회는 서산시 환경단체와 함께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밀, 과소학교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한 지자체, 심지어 한 동네 안에서도 학교별로 학생 수가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학생이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건 매한 가지 문제입니다. 네, 도농 복합 지역인 부산 기장군 일부 지역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은 학교 자유 통합 구역이라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지난해 성과가 나타나면서 올해는 정책이 더욱더 확대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정책이고 또 어떻게 성과를 냈는지 안수민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부산 기장군에 있는 두 곳의 초등학교. 차로 15분 거리에 있지만 학생 수는 딴판입니다.
한 곳은 전교생이 1,000명에 이르지만 다른 한 곳은 80명에 불과합니다. 신도시와 어촌마을이 함께 있는 지역의 특성 때문에 인접한 학교지만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과밀학교는 학생 수를 분산하고 폐교 위기에 처한 작은 학교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대책으로 도입된 것이 작은 학교 자유통합구역입니다. 작은 학교 자유통합구역으로 지난 2022년부터 정관 신도시와 일광 신도시 지역에 큰 학교 8곳과 작은 학교 6곳이 지정됐습니다. 큰 학교 학생들은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아도 작은 학교로 입학할 수 있습니다. 단 작은 학교 학생이 큰 학교로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지난해에는 37명, 올해는 42명이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옮겨갔습니다. 현재 작은 학교 전교생의 절반 이상은 이렇게 유입된 학생들입니다. 학생 수 증가를 통한 작은 학교 및 지역사회 활성화, 일광 지역 초등학교 과대 과밀 해소, 학생의 학교 선택권 확대를 통한 교육 만족도 향상이 기대됩니다. 작은 학교는 상대적으로 체험학습을 비롯해 문화와 예술 분야 등 학교만의 특화된 교육과 가족적인 분위기가 장점입니다. 이런 학교를 선호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주소 이전 등의 까다로운 절차 없이 원하는 학교로 갈 수 있게 돼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많은 활동을 같이 하는 활동들이 많아요. 마켓데이라든지 아니면 수학여행을 같이 4, 5, 6학년이 간다든지 같이 돕고 배려하고 하면서 정말 작은 사회를 여기에서 배우는 거예요. 작은 학교 자유통합구역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해당 지역 학생 97%, 학부모 94%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최근 서울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이른바 마약 음료를 건네준 일당이 경찰에 검거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충남교육청이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강화에 나섰습니다. 네, 충남교육청 체육건강과 전희진 장학사를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장학사님, 최근에 몇 년 사이 10대 마약 사범 적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이와 관련해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최근 학생 대상 마약 범죄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각급 학교 대상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데요. 교육청에서는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 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학교에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내에 마약 예방 교육을 필수로 포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마약의 사회적 위험에 관한 학교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자료 개발과 보급, 학교 교육 추진 상황 점검 및 자문 활동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네, 지역 유관기관과도 협력해 나갈 거라고 하죠. 이 내용도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도내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교육 공동체의 마약류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 대처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체계적인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에 교육 공동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학생들과 각 가정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짚어주실까요? 네, 약물 사용이 자신의 건강은 물론 친구, 가족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의 장래도 망치게 된다는 사실을 자녀에게 설명하고 절대 약물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알려주세요. 또한 각 가정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료수나 과자 등을 절대 받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고 위와 같은 사례의 피해자는 마약임을 알지 못하고 복용하게 된 경우로 처벌받지 않으니 피해를 입으신 경우 반드시 112에 신고 후 학교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충남교육청 체육건강과 전희진 장학사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G 헬로비전 충남방송과 청운대학교가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김계빈 충남방송 대표와 정윤 청운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식을 열고 미디어 분야 선도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공유하고 확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지역사회 공헌 프로젝트를 공동 개발하고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서산시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합니다. 서산시는 2027년까지 123억 원을 투입해 성현면 테크노밸리 안에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지하 1층과 지상 3층 규모로 체력 인증센터와 헬스장, 다목적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화물차 통행이 잦은 당진 지역의 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H형 빛나는 도로 사업의 일환으로 당진시와 당진경찰서 등 30여 명이 참여했는데요. 또 횡단보도 바닥에는 안전하게 건널목을 건너는 방법이 적힌 표지가 설치됐습니다. 당진제철소는 바닥 LED 신호등과 바닥 표지 설치 등 교통안전 캠페인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남도 내 전통시장에서 판매 중인 각 지역의 특산품을 홍성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충남도는 10일 홍성군 용봉산 주차장에서 전통시장 전시 홍보관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홍보관은 충남 상인연합회에서 운영하며 충남도 내 42개 시장이 참여해 75개 품목을 전시 판매하는데요. 충남도는 오프라인 판매와 더불어 시장과 연계한 온라인 판매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